먼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청취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론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46조 보훈군위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일 보훈군 주임복지과장 김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이 묻어있습니다. 3조에 보니까 외국인 주민의 질의라고 해서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게 없고 4조에도 지금 군의 채무를 보니까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에 추진할 필요한 실태 조사도 실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지금 지원 조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금 지원되지 않는 상황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네. 우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소환 분이 있었습니다. 네.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확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외국인 주민 가정 있잖아요, 그죠? 예, 외국인 주민 그 가정 혹시 가정 수가 파악이 됐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외국인 어린이집을 다니는 5가구고요. 네. 저희가 그 9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9가구.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국인 주민 가정에 워낙 지금 파악하신 대로 그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먼저 그것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매월 보육료 28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외국인 주민이라는 건 주민들이라는 건 국적을 받지 않은 뿐이지 다른 것들은 저희 국민과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서울세, 재산세 모든 걸 다 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인구 통계로 들어가는 주민입니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게 지원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던 거고 저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우시에서는 보육료 28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른 시군은 없고 전국에 이곳이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파악한 거는 지금 이제 인천광역시, 네. 대구 달성군,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금포시 이렇게 상당히 많고요. 많네요. 예, 예. 네. 제가 알아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예.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훈군에 와서 살면서 보훈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많은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살필 수 있어야 되는 보훈군이어야 되는데 이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서 먼저 저에게 이제 민원이 들어왔고 이것들을 알아보는 상황에서 지원 조례가 있음도 알게 됐고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할 예정인지. 저희가 네. 이게 이제 군정 그 문의하신 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주민들도 저도 처음 읽어봤어요. 사실은 제가 죄송한데 저희 나는 저기 며칠 민원과에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희과에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 외국인 아동 교육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검토한 결과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원 범위에 보면은 외국인 주민 자녀교육 교육 사업을 삽입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개정을 해서 추경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그 담당 팀장하고 그 담당 팀원들하고 해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조례를 다시 의회 제출을 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하네요. 제가 잠깐 결혼 그때 저쪽에서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셨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은 혜택이 그들에게도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국인 주민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수의 그 사람들이어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보훈군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육용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주민들에 보니까 저희가 못한 부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 않고 재정비하고 우리가 또 행정할 수 있는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외국인들도 저희 주민 못지않게 국민 못지않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점점 증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 또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써주셨고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요구가 있는데 이걸 또 온차하는 거는 아니라 생각해서 들었는데 좋은 답변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보훈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진정 감사하고 위원장 같은 경제적 이용에서 저희가 외국 주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을 기회가 있었고 어떤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런 정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웅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웅철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강조를 잘 전했습니다. 21조 출산 장려 지원 사업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돼서 인구 밀리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구 공물 인구 밀리 정책을 보면은 한 30여 가지 이상의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 이제 청취했는데, 그것을 되게 보면은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해서 학교 다니고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원 정책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위해 그래도 가장 기본은 출산이라고 출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은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이 너무 미약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첫 번째 출산 장려금이 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월 10개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를 출산을 해서 분유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채워야 되는데 10만 원까지 그거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 이게 저희가 지금 이게 출산 축하금은 저희 국만 추진하는 시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1000만 원 유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200만 원씩 쿠폰을 줘서 출산한다고 때 도배를 지원을 해가지고 도배 지원을 해가지고 2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출산 자녀 정책을 해서 좀 조치를 하고 해봤습니다. 사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아무런 답변을 하셔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온적인 이런 출산 정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기막힌 것은 아이를 낳으려면 돈만 원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돈만 원에 일하는 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파악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조리입니다. 보건에는 산후 조리가 없습니다만 가정에서 조리하는 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사정이 괜찮은 분은 청주에 나가서 산후 조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전체 우리 지원되는 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분만하고 산후조리 기본적인 산후조리 하는데 400만 원이 다 들어가도 부족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보건대 출산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걸 제가 오늘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내가 계속 지적을 해왔던 사안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계시장님이 예산을 추가하신 계시장님 같이 동사하고 계시는데 시장님 제가 이걸 여러분 누차를 쳐서 작년에도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분만비와 산후조리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금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우리 보험금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다 이제 청주나 이런 데로 가서 그 분만을 하는데 아이를 지금 집에서 분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를 집에서 분만하는 사람은 지금은. 최하가 100만 원이에요. 분만하는데. 이걸 뭐 기본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우리가 출산정책이라고 하고 있으면은 이 진정한 출산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계시장님 금년에 어차피 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했지만은 예산이 허용되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나 또 예산이 좀 넉넉하게 들어갈 때 또 그렇게 아니해도 이거 우선 최선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걸 이렇게 지원하실 그런 의향이 계신데 한번 좀 답변해 주시면. 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내년도에는 출산 장려 지원 해가지고요. 5년 동안 출산하느라고 1,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도 시행합니다. 도의를 좀 넣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도의 40% 우리 국민 60% 해가지고 5년 동안 1,100만 원을 지원할 겁니다. 첫 해는 300만 원, 그 다음부터 2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 축하금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려금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출산 축하금 이것도 보면은 인구 식수보다 사실 저희가 없습니다. 금액이.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아이를 양육하려면 어린이집에 갈 때 아이가 스스로 말을 하고 병원을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가 가릴 때까지는 최소한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본문의 출산정책의 지원은 이거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을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김영환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도의 최우선 정책을 출산 정책으로 해서 아이 하나를 낳으면 1억까지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지 언제 시행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군 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돼요. 인구수멸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해야 할 그런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분만비, 산후조리비 이런 것들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사장 비용이 많아서 애를 키우는 데서 상당히 비용을 사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속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보건소에서 아마 군인박사보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감사장에서 제가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계시장님도 우리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이 원만하게 지원이 돼서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걱정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한 시민만 이렇게 내서 출산 정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 TF팀도 이그릴리 TF팀까지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 나와야죠. 팀 농사는 뭐합니까? 그런 정책 없이 팀을 운영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새로운 우리 2023년도가 되면은 우리 예산이 이제 확보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준비해서 좀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오늘 약속한 걸로 이렇게 저는 이용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주민부가 수간 저희가 한번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보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46조 및 보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보훈군 민원과장 이정순, 민원 여건팀장 서영란, 지적팀장 김준식, 토지정보팀장 윤진희, 교통팀장 윤상원, 지적제도사팀장 김소영.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관광객이 협조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적체가 돼서 이쪽 동학공원까지 또 저쪽 강목제까지 차량이 적체돼서 교통이 좀 혼잡했는데 작년만 해도 모금운전자 해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모금운전자 해서 그렇게 이제 상판상거리와 법조사 주차장 입구에서 도움을 했는데 우리 전혀 와서 교통정리를 안 해주어서 엄청 혼잡하게 이제 적자를 했는데 또 이런 것은 수영산 관광시설이 되면은 모금운전자에 연락해서 교통정리를 해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중간에 나가봤는데 네. 많이 사실은 밀려서 차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밀리긴 했고 중간에 한번 나갔는데 이제 모금운전자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날이 더 많아요. 예, 좀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신호에 의해서 이게 이제 차량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좀 차가 많이 밀린 데는 적게 밀린 데를 받고 통과를 시키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이 더 많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매년 성산 관광은 매년 시즌 때 만약 이런 현상이 계속 할 만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걸 잘 챙겨서 정리를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좀 신경 네, 내년은 신경 써서 시즌 때는 틀림없이 좀 배치를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한쪽면 주차장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쪽면 주차장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정차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나가보니까 정차는 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저번에 한번 지적해 주신 반대쪽으로 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눈에 띄더라고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기 뭐예요? 저 차가 지금 어떻게 주차되는 거예요? 옆방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역주차죠. 역주차를 보면 일반 사람들이 무법천이라고 그래요. 무법천지. 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교통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면 주차가 보통 이제 토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 관계에 그런지 기존 단속 요원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의원님 거기는 이제 주중에는 이제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한쪽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아니 주중에 낮에 하든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뭐 9시 이후 근무 시간까지 해도 단속 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단속 요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단속 카메라 단속 카메라를 단속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앞차와 뒤차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이 카메라가 적발을 하기가 어려워요. 연속으로 이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카메라가 아무리 위에서 이렇게 이제 단속을 해도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쪽면 주차로는 주차가 되어 있는데 옆방향이나 아니면 가까이 주차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으로 주차 단속을 단속하는 요원이 배치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낮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차 요원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밤 시간에는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다녀오는데 단속 요원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뭐 다른 데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낮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로 뭐 제가 낮 시간에 나가서 가면 별로 안 나가는데 보면 단속 요원이 없어요. 그러면 단속 요원이 있다면은 저런 현상의 차량이 한두 대 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보통 7, 8대가 저렇게 역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면만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주차 기간이 아닌 때에도 역주차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역주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역주차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전화로 다 사실 계도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그분이 일단 주차를 하고 나서 볼일을 보시고 있는 상태라 그 자리에서는 사실 딱 맞아 떨어졌으면 단속이 가능한데 사실은 역주차는 시간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역주차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 시간을 뭐 20분이나 맞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적발하면 바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주차 단속 방법이 틀렸지 않습니까? 주차에 대한 관리법이 조금 약간 그런 점에서는 좀 아니죠. 다른 제대로 불법 주차를 했다면은 20분이라는 시간을 부여할 수 있지만은 역주차는 주차하는 즉시 위법이에요. 그래 위법하는 걸 많이 보면서 방관을 하면은 근무태 말이죠. 근데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가지고 관련법을 좀 사실은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거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시내 교통을 우리가 경찰이 담당했을 때는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교통 단속권을 실시하면서 시내가 무법 처리가 된 거예요. 시내가 불법 주차가. 그만큼 경찰만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노인회에서 일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른들이 해서 그런지 교통 주차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담당하면서부터 시내가 엉망 주정차가 그냥 불법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만큼 주차 단속을 그만큼 실시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적발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주정차 부분에서는 이제 군청에서 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단속하고 이러는 거는 경찰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기반 과태료를 예, 발표하잖아요. 그것이 단속이지 뭡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같은 주장하죠. 근데 이제 가면서 역주행하는 이런 사안은 경찰서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주차는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고? 예. 우리가 대돈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데로 아니, 그게 아주 교통 법에서 가장 강력한 법 적용되는 건데요, 주차가. 그거는 한번 사고 나면은 다 그 사람이 100%가 변상을 해줘야 돼요. 역주차는. 근데 해서는 안 될 그런 역주차인데 그걸 주차를 못한 데서 단속을 못한 데서 말이 됩니까? 사실 경찰서에서도 역방향으로 주차한 거에 대해서는 단속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역주차를 단속을 안 한다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부근에서 안 하고 있는 게 맞죠? 왜냐면 자기들이 관할을 안 하니까. 네, 현장에서 아마 역주차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단속을 하는데 이제 이미 되어 있으면 주차하고 있으면 그거를 단속하는. 과장님 할 때는 답변을 하셔야죠. 근데 범죄 행위를 했는데 법법 행위를 했는데 그걸 단속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아무 상관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도 이제 역주행 하려 그러면 중앙선을 침범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단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주차를 하려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니까 역주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 단속을 딱 하면 되는데요. 그 순간이 사실은 포착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 포착할 수 있는 게 이제 역주행을 하면서 양심껏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그런 상황이 별로 없어서요. 그때 이제 하게 되면 역주행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속할 수가 있는. 과장님 말씀도 그러니까 역주차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네. 그러면 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계도를 하고 그걸 이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은 그게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담당자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 가지 찾아봐라 했는데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 나름대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역주차가 위법행위가 아닌가. 만약에 위법이라 하면은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범법행위라면 단속을 해야죠. 지금 과장님은 그게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가는 거는 경찰서에서 사실은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시점이 우리는 이미 주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게 고통법을 두 번 포함하는 거예요. 역주차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또 다시 자기 차선으로 나오기 위해서 또 한 번 하죠. 두 번을 중앙선 침범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법법행위가 아니라면 말이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서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갖다 제시하면은 그때부터 하시겠네. 아니 역주차 교통법규에 위반이 안 된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은 말이신데요. 지금 이제 주차한 거가 역주행으로 이미 주차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법 해결을 하면은 과태료나 법법 위반 처벌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바로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은 자기 편리한 대로 역주차 엄청 많이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역주차를 해도 범법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은 범법 행위가 아닌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주차하고 있는데 이제 한쪽은 주차로 주차를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주차를 예를 들어서 역주차가 운전수가 잠깐 있을 때 하고 아주 차를 주차를 하고 다른 데 가서 장시간 시간이 오래 종가하면은 이거 불법 행위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초음속 신고만 해도 법에 걸리는데 이거 완전히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더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도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그게 처리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무인 단속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상품을 적재하고 이동 판매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판매, 그러니까 장날 같은 경우 이동 판매하고 있으면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정차 하지 말라고 계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계속 하는데요. 근데 그 주정차량 때문에 동네에서 한행동을 하니까 장날이든 또 장날 아닌 날에도 그 상품 판매를 해서 정차를 해서 상품을 팔으면 소통이 안 돼요. 최소한도 차량으로 이동 판매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죠. 네, 계속 계도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꼭 해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정리하고 역주차 관계는 관련 법률을 알아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보험이 이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예, 책임보험. 근데 이제 금년에 부과 대상자가 472건이 이제 47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촉구서는 그게 400. 의원님 지금 14페이지 보시는 거죠? 예, 14페이지, 17조. 17조, 16페이지. 이게 의무보험 미가입이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예. 근데 금년도 자료에는 현재 472건이 되어 있고, 작년에 보면은 271건인데, 이 부과 대상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예전에 안 돼 있던 부분도 계속 발송을 이번에 정리를 했어요. 많이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전법 위반을 하면은 이 차량 운행을 정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예, 정지해야 돼서. 그런데 현재 472건이 이게 과태료를 체납을 해서 나왔다면은 이 차량 운행을 안 해야 되는데 운행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운영할 때 그 적발이 되면 이제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근데 우리 본군의 적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량을 적발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몇 번 들어왔는데 파악이 불렸습니다. 아니 이게 계속 감소해서 많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300건 가까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간다고 하면 계속 이 300여 대 차량이 불법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거 체납, 끄남 전부 다 합해가지고 472건이고요. 근데 그 체납된 차량은 운행을 원래 못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지만 해. 누가
누적이 됐던 어떻게 됐든 이게 누적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자꾸 감수를 해야 되는데 정치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체납 차량 전말을 해서 이제 번호표를 영치하든가 뭐 이런 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영치한 차량 하나도 없잖아요. 어제 나가서 3건 처리했습니다. 한 건이요. 3건. 세 건.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감사 임박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연중해야 연중. 저희들이 한 상반기, 하반기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두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거기에 감도가 돼서 적발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예, 예. 그러면은 몇 프로나 좀 줄 수 있겠습니까? 2023년도에. 의원님, 그래서 이제 페이지 14페이지 보면요. 자동차 관리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14페이지 보면 항우계획에 개정이 돼서 이제 2년 동안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서 예. 좀 특단의 조치로 예. 요거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예. 강력하게 하십시오, 강력하게. 이 법을 하고도 버젓이 차리고 다니면은 사고 나면 누가 더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강력하게 법 시행을 하셔서 체납 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뒤쪽에 저 디자인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해당가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보고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가가 어디예요? 민원가에서요. 민원가에서요. 네. 실장님, 우리 승강장 설치할 때 항상 본군의 이미지에 맞게 승강장 하나를 보더라도 이곳이 배추의 고장이다, 관광의 고장이다, 예. 이런 주문을 많이 하는 걸 들었죠. 예, 예.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 저걸 보고 보훈의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떻습니까? 대추 색을 사실은 같이 혼용을 해서 이미지화 했는데 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대추라고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보기에는 생각 안 하고 시장이 보기에는 대충 같아요? 대추 색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했습니다. 예, 하여튼간 시장님, 저희들 의원들 말씀에 좀 귀 좀 기울여 주시고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 말이 해마다 나옵니다. 저희들이 승강장 설치할 때 통일성 있게 보훈의 이미지에 맞는 설치를 해달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 실장님, 과장님들은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관철을 안 해줘요. 왜 그런 겁니까? 내년도에 예. 사업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의원님들 의견 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야기하는 거 고장에 배추의 고장에 맞게 하나 디자인을 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 디자인을 갖고 통일성 있게 남들이 봐도 이곳이 보훈이 어떤 곳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디자인을 좀 해주세요.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